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회귀 분석을 이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회귀 모형을 이제 수립을 하고, 그러한 이제 회귀 모형이, 어, 맞는다는 이제 가정하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이제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회귀 모형에서 수립한 그러한 이제 모형이 실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관측값을 이제 대상으로 할 때 그러한 수립한 모형이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타당성을 이제 검토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수립한 그 선형회귀 분석에서 단순 선형회귀 모형을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독립변수 x와 종속변수 y의 관계를 수립을 했는데요. 이러한 가정이 어느 정도 타당해야지만 그것으로부터 얻는 회귀 분석의 결과가 의미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실제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회귀 모형 가정이 정말로 그럴듯한가를 검토하는 것은 그것을 적용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회귀 모형의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차에 대한 이제 가정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오차 엡실론 i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평균 입장에서 평균은 0이다라는 가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오차들이 독립변수 값들이 바뀜에 따라서 이제 오차들이 이제 독립적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평균은 0이지만 이제 분산은 이제 어떤 값을 가질 수가 있을 텐데요. 오차들의 분산은 독립변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한 가정을 우리가 분산이 동일하다라는 의미에서 등분산성 가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오차들의 확률적인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는 가정도 핵심적인 가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한 네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각각 평균이 0, 그 다음에 독립성 가정, 등분산성 가정, 정규성 가정이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정들 중에서 첫 번째 오차들의 평균이 0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가정은 우리가 단순 선형 회귀 모형에서 독립변수 x에 관해서 1차 식을 이제 독립변수에서 정해지는 이제 일종의 평균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모델을 정했기 때문에 이 베타 제로의 값을 이제 조절을 이제 하면서 결국 y들의 전체 평균이 결국 베타 제로하고 베타 원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모형에서는 이제 오차들의 평균이 0이 되도록 베타 제로, 베타 원을 정하는 것이 항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가정은 그런 가정하에서 베타 제로, 베타 원을 정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게 없는 가정이지만 나머지 독립성, 등분산성, 정규성 가정은 어떤 모형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은 아니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자체의 특성, 자체의 어떤 성질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정말로 그럴듯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정들이 타당한가를 검토하는 방법을 몇 가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소개하는 방법은
잔차와 예측값의 산점도를 이제 그리는 방법인데요. 자, 말 그대로 주어진 자료로부터 선형회귀 단순 선형회귀 모형을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최소 제곱 추정 방법을 통해서 그 베타 제로, 베타 1에 대한 추정치를 우리가 구할 수 있었고요. 그것으로부터 회귀 직선의 추정된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추정된 회귀 직선으로부터 우리가 각각의 독립변수에 대해서 일종의 예측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 관측값과 이런 예측값의 차이가 잔차였습니다. 자, 이러한 잔차와 예측값을 다음과 같이 어떻게 되는지 각각의 자료들마다 그런 것들의 산점도를 이제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산점도를 통해서 우리가 앞에 단순 선형 회귀 모형에서 가정한 함수관계, 즉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함수관계가 1차 직선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함수관계가 적당한가 부적당한가를 파악을 하는데 이러한 산점도를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 5차에 대한 이제 가정 중에서 등분산성, 즉 독립변수의 값에 관계없이 분산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을 했는데 그러한 가정이 어긋나는가 하는 것을 파악을 할 때도 이러한 산점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잔차와 예측값의 산점도 지금 이제 수평축은 y hat, 즉 예측값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직축은 e, 잔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산점도의 경우에는 예측값 y hat이 작은 경우나 중간이나 뭐 큰 경우나 잔차를 보면 잔차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나타난다기보다는 이 예측값과 잔차가 특별한 관계가 전혀 발견되지 않게 정말 임의로 랜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산점도에 비해서 B에 해당하는 산점도를 보면 어떠한 패턴이 좀 보이는데요. 패턴이 보인다는 것 자체가 결국 오차가 예측값에 의존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차는 독립적이다. 그리고 분산도 동일하다. 이러한 가정들을 했었는데요. 자, 그러한 가정들 중에서 이러한 산점도 가운데 있는 B 형태의 산점도가 나타나게 되면 첫 번째 좀 문제가 되어 보이는 것이 y hat 예측값이 작을 때랑 클 때를 보면 잔차의 범위가 즉 잔차의 흩어진 정도가 좀 달라 보입니다. y hat이 뭐 작을 때나 클 때나 잔차가 위아래로 어느 정도 대칭적으로 좀 나타나기 때문에 잔차들의 평균은 0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따라서 오차의 평균이 뭐 0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겠지만 y hat이 작은 경우에는 이제 오차, 잔차의 범위가 비교적 작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y hat의 값이 큰 경우에는 잔차가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을 한다면 아마도 잔차라고 하는 것 통해서 우리가 오차를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으므로 잔차의 흩어진 정도로부터 오차의 흩어진 정도를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와 같이 산점도가 나타나게 되면은 등분산성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그림과 같이 그려지는 경우에는 등분산성이 위배가 되는 경우에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C와
X와 같은 형태로 산점도가 나타나는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뭔가 그 패턴이 보입니다. 이런 패턴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랜덤하지 않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그 암시하고 있을 텐데요. 여기서는 특별히 그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y-햇의 값이 작을 때나 클 때나 그 잔차가 흩어진 정도는 그 물론 이제 y-햇의 크기에 따라서 잔차들의 평균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 위아래 그 잔차 흩어진 정도의 띠의 그 폭은 거의 일정합니다. 즉, 잔차의 분산이 y-햇에 관계없이 일정해 보이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를 할 때 얘기한 것처럼 y-햇의 값에 따라서 잔차의 평균이 조금 달라 보입니다. 즉, 네, 여기다가 그림을 좀 그려보죠. y-햇이 작은 경우에는 잔차가 이런 값들을 갖는 것 같고 따라서 평균이 이 정도 돼 보입니다. 그런데 y-햇이 이 정도일 때는 잔차가 이러한 값을 갖고 따라서 잔차의 평균이 이 정도 돼 보이죠. 즉 y-햇의 크기에 따라서 잔차의 평균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그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잔차라고 하는 이 값은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실제 관측값과 그 추정된 회귀 직선으로부터 얻은 예측값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러한 그림을 원래 그 데이터 x와 독립변수와 y 종속변수 사이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렸다면 어떻게 나타날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어쨌거나 추정된 회귀 직선은 이제 직선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잔차라고 하는 이러한 정의로부터 y-햇이 작을 때는 지금 보면 잔차가 음수값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y-햇이 커짐에 따라서 잔차 값이 점점 늘어나다가 전반적으로 그러다가 어느 정도 더 커지면 다시 잔차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는 의미는 y 그 햇의 값이 즉 y 이 직선에 대해서 y축의 값이 좀 작을 때는 실제 관측 값이 이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러다가 y 햇, 즉 이 직선을 따라서 y축의 값이 늘어남에 따라서 잔차가 양수값을 가지면서 점점 커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형태로 커지다가 다시 또 뭐 줄어드는 거니까 직선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형태를 의미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그 실제로 독립변수와 그 종속변수의 이제 관측값들이 이제 플랫이 됐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라면 x와 y의 산점도가 어떤 직선 관계에 있다기보다는 이러한 곡선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단순 선형 회귀 모형에서 독립변수와 그 종속변수가 1차 직선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함수 관계를 가정을 했는데 그런 함수 관계가 적절치 못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의 경우에는 가정된 함수 관계, 우리가 가정한 함수 관계는 1차 직선 관계였는데요. 그러한 관계가 적절치 못하다라는 것을 이 산점도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두 번째 그림은 등분산성이 위배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세 번째 그림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가 1차 직선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방법으로는 조금 전에 살펴본 산점도와 거의 유사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는 잔차와 예측값의 산점도를 생각을 했다면, 예측값 대신에 독립변수의 값을 사용을 해서 산점도를 그리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독립변수하고 예측값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즉, x와 예측값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1차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변수와 잔차라고 하는 산점도가 있다면 그 녀석에 대해서 그 수평축 방향에 대해서 베타 제로만큼 일종의 평행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베타 1 햇만큼 이렇게 스케일링을 하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독립변수와 그 잔차에 대한 어떤 산점도가 있다면 그러한 산점도와 예측값과 잔차의 산점도는 좌우로 평행이동 혹은 이제 스케일링, 즉 몇 배를 이제 곱한 그런 형태로 모양이 그냥 바뀌는 것 뿐이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나 이 경우나 그러한 산점도로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회귀 모형에 대한 가정의 이제 적절성은 이제 동일한 그런 측면에서는 동일한 정보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그 변수가 하나인 상황에서는 독립변수하고 잔차의 산점도를 그리는 것이나 예측값과 잔차의 산점도를 그리는 것이나 동일한 정보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만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본 것처럼 물론 예측값과 잔차의 산점도를 통해서 함수 관계가 부적당하다 혹은 등분산성이 위배가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독립변수와 잔차의 산점도로부터도 동일한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그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독립변수가 두 개 이상인 그러한 선형회귀 모형에서는 예를 들자면 y i가 베타 0 더하기 베타 1의 x i 더하기 감마라고 할까요? 감마의 독립변수가 이제 x도 있고 x 프라임도 있다고 하죠. 이 경우에는 이제 두 개의 독립변수가 있는 겁니다. x, x 프라임. 이 두 개의 독립변수로부터 종속변수 y를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모델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독립변수가 여러 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우리는 물론 다루진 않았지만 자, 그러한 경우에는 이것으로부터 주어지는 예측값하고 x 혹은 x 프라임을 생각을 해보면 동일한 그런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독립변수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 전체로부터 얻어지는 예측값을 가지고 잔차와 예측값의 산점도도 우리가 그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개의 독립변수 각각에 대해서 독립변수와 잔차의 산점도도 우리가 모두 조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서로 다른 정보를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각각의 산점도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단수 사형 회귀 모형에서는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살펴보면 나머지 하나는 뭐 그대로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오차에 대한 가정 중에서 등분산성 가정, 그리고 독립성 가정과 더불어서 정규성 가정,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가정이 있었는데요. 오차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가정을 우리가 검토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앞서서도 어떠한 이제 그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 하는 것을 이제 검토하는 그러한 방법을 소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오차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잔차를 생각을 해보고 잔차의 분포를 생각을 이제 해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잔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측을 하는 그런 값들이기 때문에 뭐 정확한 분포를 알 수는 없는 것이고요. 결국 잔차들의 그 히스토그램을 우리가 통해서 잔차의 분포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오차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잔차를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리는데요. 이때 정규 분포와 비슷한 히스토그램인지를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잔차 히스토그램이 그 가운데 종 모양 분포가 되는가, 즉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정규 분포라고 하면 평균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 사이에 약 68%의 자료가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평균 뮤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 사이에 뭐 대략 한 95%, 3 시그마 사이에는 약 99% 정도의 데이터가 이제 모여 있을 텐데요. 잔차 히스토그램이 그러한 형태, 그러한 특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정규 점수 그림 혹은 정규 확률 그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잔차를 통해서 그러한 정규 확률 그림이나 정규 점수 그림을 그려보고 그것을 토대로 오차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오차가 독립적인가 하는 독립성 검토인데요. 앞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가정들을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가정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회귀 모형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회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정이 독립성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독립성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실제 관측값을 얻을 때 독립 변수로부터 그거에 대응하는 이제 그 반응 변수 혹은 종속 변수의 값을 이제 얻을 텐데요. 그때 독립 변수의 값을 랜덤하게 임의로 우리가 추출을 이제 하는 방식을 택함으로 해서 오차가 독립이 되도록 실험을 설계를 이제 하기도 합니다. 독립성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이러한 것에서는 이러한 이제 실험을 이제 우리가 그 디자인하는 경우에는 관측값을 얻는 순서를 우리가 바꿔도 크게 문제 없는 상황에서는 그런 것이 가능할 텐데요. 시간의 순서대로 어떤 것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임의로 순서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독립성을 이제 보장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간에 따라서 어떤 관측값이 발생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시간의 요인에 따라서
독립성이 깨지는 경우도,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그 관측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어, 그 잔차를 우리가 한번 플랫을 해보면 시간에 따라서 이제 그 반응 변수 값이 영향을 이제 받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잔차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 시간에 따라서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어떤 패턴이 보이고 있습니다. 패턴이 보인다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의존적이다. 시간에 따라서 뭔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잔차가 나타난다면 그 오차가 독립이다라고 보기가 어렵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시간에 따라 관측값을 얻는 경우에 관측 시간에 따라서 잔차를 우리가 플랫을 해봄으로써 독립성 유배가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관측 시간에 따라서 시간 순서에 따라서 관측값을 얻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러한 그림을 이제 우리가 그려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 보통 독립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속된 두 잔차의 순서상을 생각을 하고 그 순서상을 평면상에서 한 점으로 생각을 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산점도로 그림을 그려보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독립변수가 x1, x2, xn 이라고 이제 주어졌다고 하죠. 우리가 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텐데 자, 이때 그 순서대로 단차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립변수를 얻는 그 순서대로.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잔차를 이제 두 개씩 짝을 짓는 겁니다. 즉, E1과 E2, E2와 E3, 그 다음에 E3와 E4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은 En-1부터 En이 되겠죠. 자, 연속된 두 잔차들의 순서상들은 이제 평면에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평축을 ei-1, 수직축을 ei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각각의 그 연속된 두 잔차의 산점도를 즉 수평좌표가 이전 잔차고요. 바로 전, 그 다음에 수직좌표가 y좌표에 해당하는 것이 i번째 잔차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산점도를 그려보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산점도를 그렸을 때 독립이라면 정말 실제 독립이라면 E1하고 E2가 서로 영향이 없고 E2하고 E3도 서로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그 연속적인 잔차의 산점도가 정말로 거의 뭐 임의로 랜덤하게 막 흩어져서 그렇게 그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독립이 아니라면 E1과 E2가 뭔가 관계가 보일 것 같습니다. E2, E3도 마찬가지고. 자, 뭐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그림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A와 같이 연속된 잔차의 순서상의 산점도를 그렸을 때 A와 같이 나타나는 경우 생각해 보면 EI-1과 EI가 어떤 경향이 대략적으로 눈에 보입니다. 이런 경향이. 즉, EI-1이 작으면 EI도 작고
이런 데는. 그리고 이 i-1이 커지면 이 i도 커지는 그런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연속된 두 잔차가 서로 독립적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에 비해서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이 i-1과 이 i가 어떤 특별한 관계가, 어떤 패턴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랜덤하게 그냥 무작위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B의 경우에는 독립성이 별로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요. A와 같은 경우는 그 잔차가 서로 독립이다라고 하는 가정이 좀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이제 주로 산점도를 많이 그렸었는데요. 그런 산점도를 이제 그림으로 해서 여러 가지 회귀 그 모형의 가정들이 적절한가 아닌가를 이제 검토를 하는 방법을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한번 우리가 그 R을 통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예제 1에서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지금까지 여러 계산들을 했었는데요. 자, 같은 예제 1에서의 자료, 즉 복용량과 효과 지속 기간 사이의 어떤 그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 두 변수 사이에 선형회귀 모형이 적절한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생각했던 우리 산점도는 잔차와 예측값의 산점도였는데요. 자, 이것을 그리기 위해서는 각각의 그 독립변수에 대해서, 독립변수 여기죠? 예측값을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측값을 계산하고 나면 이 관측값과의 차이를 통해서 단차를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측값을 계산하려면 베타 제로 햇, 베타 원 햇의 값을 추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그런 과정은 앞에서 우리가 많이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그 식을 그냥 그대로 반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식을 보니까 지금 예제 7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물론 이것도 아마 이전에 그 코드를 복사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을 이제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SXX, XY, SII 이러한 값들을 사용을 하면 베타 1 햇, 베타 제로 햇 값을 우리가 계산을 이제 할 수가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x가 독립변수의 값을 기록한 벡터를 나타내는 지금 변수가 되기 때문에 베타 제로 햇과 베타 원 햇을 다음과 같이 1차 식의 형태로 계산을 하게 되면 그것이 예측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y와 이 예측값의 차이가 잔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코드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이용을 해서, 그러면 여기서 y hat과 2를 우리가 그 단차를 이제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플랫 하고요. 수평축을 y hat으로 한다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 코드를 실행시켜 보면 그림이 지금 안 보이나요? 잠시만요. 네. 자, 지금 이러한 뭐 지금 데이터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뭐 확실하게 뭔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y hat과 잔차가 뭐 특별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등분산성도 크게 문제가 돼 보이진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함수 관계가 부적절하다라고 보기도 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독립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독립변수 x와 단차의 그림을 그려도 마찬가지 정보가 될 텐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 그림은 여기가 x고요. 그 다음에 수직축이 잔차인데요. 지금 이 그림은 y hat 잔차입니다. 두 그림을 지금 그대로 두고 비교하기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보면 이 그림을 좀 보면 여기를 좀 보면 지금 앞뒤로 움직여 가면서 지금 거의 뭐 축 이름만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점은 그대로 나타나 같은 위치에 그냥 그려진 것처럼 보일 정도로 동일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이제 잔차의 히스토그램인데요. 지금은 이제 잔차가 몇 개 안 돼서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게 크게 뭐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요. 굳이 그리자면 히스트 2라고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프리퀀시 도수를 이제 사용을 했는데요. 이것을 이제 probability 형태로 그림을 이제 그릴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뭐 특별히 이 그 수평축을 이제 계급을 특별히 나누지 않았는데 계급을 적절히 나누는 것도 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료가 몇 개 되지 않아서 뭐 크게 히스토그램 자체가 이것을 통해서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하는 것을 검토할 만큼 뭐 자료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물론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정규 확률 그림을 이제 그려볼 수가 있겠죠. 정규 확률 그림을 그리는 것은 따로 여기서 반복해 보지는 않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정규 점수를 계산하고 정규 확률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연속된 잔차의 순서쌍들의 산점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그 좌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그 앞에서 E1, E2, EN에 대해서 두 개씩 이제 묶어서 생각을 하는 건데 앞에 있는 좌표를 보면은 E1부터 EN-1까지 이제 될 테니까 자, 그것을 그 생각을 먼저 해보면 지금 여기 2라고 하는 게 잔차들인데요. 이 잔차에서 1부 모두 지금 n이 10개였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관측값의 개수는 10개였죠. 자, 10개에서 그 9개, 처음 9개가 이제 그 첫 번째 좌표에 해당하겠습니다. 첫 번째 좌표에 있는 9개의 점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 EX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죠. 그리고 이 Y를 자, 그 두 번째 좌표는 그 E2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것까지. 그 다음에 플랫 EX, EY와 같이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이 그 연속된 잔차들의 이제 순서쌍들에 대해서 산점도를 이제 그려본 것인데요. 이 산점도를 보면
그 이전의 잔차와 현재 잔차들 사이에 어떤 특별한 관계가 특별히 눈에 띄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독립성을 의심할 만한 상황은 물론 아닙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물론 이제 다른 또 그림을 그렸을 때 독립성이 의심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연속된 그 잔차의 산점도로는 독립성 위배는 뭐 크게 의심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회귀 분석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다 살펴보았는데요. 그 앞에서 우리가 뭐 같이 해보진 않았지만 정규 확률 그림, 정규 점수 그림 그리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